지금 현 정부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한동훈 부원장이야.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무서워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월 12일 녹화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금요일날 녹화방송을 하는데요. 내일은 지방에서 오전에 예약이 좀 많이 잡혀 있어서 하루 일찍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10시쯤인가요? 뉴스를 딱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셔서 윤석열 총장 보고 사과를 하라 이렇게 해서 무슨 내용인가 대변인이 와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윤 총장이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었을 때 적폐를 알고도 수사를 안 했나? 근데 이제 수사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지나온 거를 저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울산 선거 개입 해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려고 기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추미애 전 장관이 예를 들어서 수사를 뭉개고 막 인사이동을 하고 또 금융계통에 있는 검사들 다 자천시키고 그런 걸 다 봐왔어요. 근데 그게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못하게 한 거지. 이제 말은 이제 분명히 하도 이제 기가 막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중앙일보에 윤석열 총장이 한 얘기를 쭉 제가 몇 번 읽어봤어요. 어떤 내용인가. 왜 이렇게 문 대통령이 화를 내셨을까.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적폐 수사를 뭐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윤 총장이 해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적폐 수사를 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그럼 보복 수사니까 안 해야죠 이렇게 얘기해 맞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권력의 어떤 비리가 있으면 어쨌든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검찰총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조사를 하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권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편이나 자기 어떤 그 사람들을 수사를 하는 거는 정치보복이고 그 다음에 상대편인 사람들을 뭐 저거 하는 거는 뭐 저거고 뭐 누가 하면은 로맨스 아니면은 뭐 불륜이다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총장은 제가 사주를 봐서 알아요. 사실 굉장히 등치도 크고 굉장히 강한 성품인 것 같아도 마음이 어리고 이렇게 강하지는 않는 사주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진짜 무서워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윤석열 총장 뒤에는 숨어있는 책사 한동훈 지금 부원장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부원장이 운이 굉장히 올해 좋게 흘러가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대운에 살아왔는데 작년 1년 운에서 신축,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제가 사주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토가 들어올 때는 어떤 관제수나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이제 1년 운이 나빴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제가 사주를 풀어보니까 대운도 좋고 1년도 좋고 1년 운도 굉장히 좋게 흘러가요. 그리고 선거 때까지 굉장히 달운도 굉장히 좋더라고. 이렇게 운이 강한 사람을 건들면 지금 지나온 거 보셨잖아요. 옛날 이런 역학에서는 아주 이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운이 강한 자는 건들지 마라. 근데 지금 한동훈 검사 건드려가지고 지금 좋아진 사람이 없죠. 예를 들어서 추 장관도 조국 사태 그 수사해가지고 어떤 지금 핵심적인 권력에 있는 사람을 수사를 해서 자천을 4번인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4번 자천을 시킨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옷을 벗을 텐데 정말 꿋꿋이 버티는 게 을목일주라 그래요. 좀 이따 제가 사주를 이제 제가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을목일주들은 되게 이렇게 보면 돼요. 나무 중에서는 을목이 있고 간목이 있는데 간목은 소나무예요. 그냥 뿌리가 없는 소나무니까 칼로 탁 때리면 도끼로 때리면 부서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을목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연한 풀이에요. 풀을 칼로 친다 그래서 이게 뭐 쓰러지거나 죽진 않잖아. 이게 생명력이 그냥 넝쿨이다 생각하면 돼요. 생명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바꿔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또 좀 있으니까 뉴스 보니까 장하원, 장하성 씨 동생이죠. 뭐 디스커버리 펀드가 해가지고 뭐 환매 중단이 됐다.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화가 났으면 뭐 이렇게 보복 수사 이렇게 하는데 쉽게 말해서 장하성 씨가 누구예요? 그 다음에 김상조 씨가 누구예요? 김상조 씨는 공정위 문재인 대통령이었을 때 공정위 위원장 했다가
또 청와대까지 들어간 사람이고, 장하환도 고려대 교수에서 예를 들어서 소득 성장해가지고 이 나라 경제를 망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중국 대사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한 번 했을 거예요. 그 룸사롱 가가지고 법인카드로 결제해가지고 제가 그때도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그 동생이란 말이에요, 이 디스커버리.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국민들이 펀드를 들 때는 어떤 수익을 좀 내고자 하는, 어떤 이자보다 좀 높은 수익을 내자고 완전히 안전한 그 펀드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장하성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대사 같은 경우에는 60억, 동생이니까 60억을 이제 투자를 하고, 뭐 지금 잠깐 뉴스를 보니까는 뭐 4억을 또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그런데 맞고 이제 투자를 한 걸 홍보를 했을 거 아니야, 기업은행에서. 그러면 누구라도 이 정권의 가장 진짜 어떤 문재인 정권의 가장 실세잖아. 두 사람 같으면 민정수석에다가 공정거래위원장에다가 또 청와대, 그럼 그런 사람들이 펀드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기업 예를 들어서 은행 직원이 이런 사람이 60억 투자하고 4억 투자했다, 김상중 위원장도 4억, 그럼 누구나 믿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투자금이 한 2,5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럼 그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환매 중단이라는 건 돈 하나도 못 받는 거야. 완전 사기당한 거야. 그게 누구냐? 장하성 그 사람의 동생의 회사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것도 보복 수사예요? 어제도 얘기하더라고요.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죄진 게 없으면 그게 뭐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걸 뭘 화가 날 일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죄를 안 짓게 되면 화낼 이유가 없죠. 뭐 도둑이 재발 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예를 들면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그걸 다 사기당했어. 그럼 수사하지 말라는 게, 그럼 전 정권에서 지금 원전 비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울산 선거 개입이라든지 그것뿐이에요 지금. 라임, 옵티머스, 그 다음에 지금 대장동, 그런 걸 다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수사하면 보복 수사다. 너무 웃기는 얘기인 것 같아. 한동훈 검사가 이런 얘기했죠. 유씨나 지금 권력자들이 마치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을 수사하면 안 되는 진짜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을 했잖아요. 완전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어떤 문재인 좌파 정부가 완전히 예를 들어서 우리 수사하면 너 자천하고 5년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 있죠.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고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게 검찰 개혁이냐. 한동훈 검사가 한 얘기예요. 정말 공감이 가는 얘기더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요. 그다음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보름달을 가릴, 그건 착시현상이에요. 착시현상. 그걸 가려서 누구를 속여서, 예를 들어 국민을 속여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기를 치고 이익을 성공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운을 보면 그건 잠시뿐이에요. 운 좋을 땐 할 수는 있어. 근데 운이 나쁘면 그건 잠시 그때뿐인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근데 처음에 싹이 이렇게 올라올 땐 아무도 몰라. 이 싹이 어느 싹인지. 농부 아니면은. 근데 이렇게 엉그러져 자라면 오이씨를 심으면 오이가 나는 거예요. 콩이 엉글듯이.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기본이 자연의 이치다 이 말이에요. 기본을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동훈 검사장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지금 현 정부에서 어떤 권력층에서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정말 우리 수사하면 죽어,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한동훈 부원장이에요. 한 부원장을 제일 무서워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무서워해야 돼요. 운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을목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뭔가 이렇게 수사를 하거나 알고 싶은 거는 끝까지 알아내야 돼. 그걸 모르면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야. 신경이 예민해서. 그걸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서 끝까지 다 파헤치는 스타일이라. 이런 사람한테 걸리면 웬만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는 사람은 발 뻗고 자는 거고. 그럼 이 사주를 풀어보면 을목일주에 을해일주에 개축, 그 다음에 병진, 을해. 뭐 신은 모르니까 제가 볼 때는 머리가 좋으니까 이모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토가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토가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물론 장단점은 다 있어요. 사주에서는 이 토가 많은 사람은, 이 토는 이제 본인한테는 정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제라는 거는 부인, 여자,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토라는 거는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 많다는 건 기가 얇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뒷심은 좀 약하다.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대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좀 체력은 좀 약하다. 그 대신 토가 많은 사람들은 위장의 기운이 좋기 때문에 위산이 많이 나와요. 그 위산이 많이 나오면 근데 이런 사주들은 또 많이 먹고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야. 그럼 제가 그림을 그려서 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주는 이렇게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조그만 나무. 근데 봄철이에요. 근데 땅이 진토 땅이 있고 축토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은 이 진토라는 건 봄의 땅이고 이 축토는 얼어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약간의 이제 땅이 이제 지진이 나겠죠. 서로 성격이 다른 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햇볕이 짱짱 봄철에 햇볕이 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개수하고 해수 물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자연 그대로 사주를 자연 그대로 풀어보면 쉬워요. 그냥 지하수가 이 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본인이고 형제간이고 친구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햇볕이 본인한테는 장모, 사업체, 진로, 표현력이다. 그 다음에 이 땅이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 수입.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건 좀 이따 제가 설명하지만 이 지하수가 없다 그래서 관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지하수가 본인한테는 금이 자식,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 그럼 일반적인 철학관에서 어떻게 보냐면은 이 땅이 많다는 거는 이 부인이고 여자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건 아주 잘못된 역학 공부를 한 거예요. 천계의 흐름을 잘 모르는 거야. 왜냐면 땅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물이 말라. 그러면 부인이나 여자가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부인이라는 건 진토의 부모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이 강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 태어난 부모 같은 여자가 부인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집안이 아주 좋은 여자하고 결혼을 했지만 나한테는 부모 자리에 있거나 조상 자리에 있으면 상전, 윗사람 노릇하는 부인을 가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처가의 힘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부모처럼 나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그런 부인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땅이 많아지면 물이 마르잖아. 그러면 이런 사주는 부인이나 여자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전혀 여자로 인해서 스캔들이 안 나는 사주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금이 없으니까 그럼 얘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철학관에서는 관운도 없고 자식복도 없고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게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면 어쨌든 이 지하수가 나한테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이 지하수는 자식이고 그럼 자식을 굉장히 아끼는 사주예요. 또 자식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관운이 좋은 거고 명예가 좋은 거고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수는 관운도 되지만 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되게 잘 지키는 그런 모범생 같은 엘리트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얘가 없기 때문에 법을 내가 되게 소중히 여기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말 검사 사주예요. 법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집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오면 어때요? 얘가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거죠. 그럼 얘네가 나한테는 자식이고 직업이고 명예고 법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한 거야. 소중한 거. 그 다음에 누구한테 굉장히 효자겠어요? 이 물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이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물은 나한테는 엄마, 문서, 수입에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결혼을 못하죠. 무조건 일반적으로 철학관에서 보면은 내가 남으니까 이 진토가 정제니까 정제라는 거는 부인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토가 들어올 때 결혼한다. 이건 X예요. 절대 아니야. 왜냐면 토가 들어오면 여자하고 깨지는 거예요. 반대로. 땅이 갈라지잖아. 갈라지면 이 물이 없어지니까 이 토가 들어올 땐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안 들어오거나 깨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언제 들어오느냐? 물이 들어올 때 들어온다 이렇게 보죠. 왜냐면 물이 들어와야 내가 수입이 발생을 하고 문서를 지게 되고 그래야 이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 물이 들어올 때가 결혼운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땅은 넓은데 내가 나무가 조그만 나무 한 그루 있어. 이 을목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플러스 나무, 마이너스 나무 중에서 마이너스 나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나무란 건 뭐냐면 시장 가서 이제 고추 묘목 사죠. 그럼 묘목이에요. 넝쿨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칼로 치게 되면 어때요? 이 나무가 이렇게 부러지진 않고 다시 이렇게 생명력이 강하겠죠. 그래서 을목일주들은 생명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경험상 이렇게 보면 을목일주는
끝까지 뭔가 확인을 해야 돼. 내가 알고 싶고 내가 궁금하고 내가 어떤 조사를 할 때 끝을 봐야지 끝나는 성격이에요. 굉장히 집요한 성격이고 뒤끝도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햇볕이 강하죠. 이 햇볕은 이제 본인한테는 장모란 말이에요. 장모는 힘 있는 장모였겠죠. 그럼 이런 사주는 밖으로 돌아다닐까요? 안 돌아다닐까요? 나가는 걸. 이렇게 발로 이렇게 여행 가고 막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화가 들어오면 물이 마르잖아. 그럼 움직이게 되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직후, 회사, 집 이런 쪽으로 좋아하는 사주예요. 막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근데 이 화가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화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보면 돼. 강한 거야 이렇게. 그럼 젊을 땐 강하니까 쾅쾅 쳐주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그럼 우리 뇌 안에는 뇌세포들이 있겠죠. 그럼 피가 이렇게 공급이 빨리빨리 되면 어때요? 뇌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화가 많은 사람들은 빠릿빠릿하고 행동이 빠르고 그 다음에 임기응변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이해력이 굉장히 빨라요. 공부를 조금만 해도 잘 찍어. 그러니까 시험에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22살 요때 물이 들어왔 21살 때 물이 들어왔었는데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쉽게 말해서 문서, 수입,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개수가 21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물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물이 들어온다는 거는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수입, 공부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래서 21, 22, 23, 24, 25살 때까지 개수,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거예요. 이 물이 필요한데 대운이 들어왔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나무운으로 살았고 나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룹밖에 없었는데 나무가 들어오게 되면 뿌리를 내려서 이 땅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유복하게 자란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운이 개, 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오고 31살 때 임자대운으로 흘렀어요. 계속 물이 들어와요. 만약 이 물이 없었을 때 같으면 이 대운이 아니었어.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이 없을 때 칼이 들어오면 이 나무가 분질러지는 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보호를 해줬다. 그래서 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이 강할 때는 절대 이 사주를 치질 못해요. 역으로 반대로 당한다. 이 사람 건드려가지고 이 한 부원장 건드려서 지금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죠. 옛날에 그 추미애 한참 해가지고 무슨 뭐 조사한다고 부장검사 정진웅 부장검사 보냈다가 몸싸움 해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죠. 또 얼마 전에 송영길 대표 뭐 누구예요? 그 김건희 씨하고 엮으려고 또 TV에서 한번 했다가 고소한다 그러고 그러나서 코로나 확진됐죠. 그러니까 운이 강한 사람들은 건들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물이 필요하고 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강을 딱 살피면은 이 토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위장이에요. 피부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위에 기운이 많은 거야. 그 위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먹고 소화는 엄청나게 잘 되겠죠. 근데 금이 없으니까 금이라는 건 우리 인체선 대장, 기관지, 폐, 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대장에서는 어때요? 안 움직이는 거야. 대장이 안 움직이면 어때요? 음식은 많이 먹어도 밑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지 대장에서 흡수력이 없으니까 살은 안 찌는 체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어때요? 자식 갖기는 조금 힘들었겠죠. 왜 그러냐면 이 금이라는 거는 대장에서 음식을 분해를 시켜서 호르몬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금이 없는 사람들은 호르몬이 많이 안 만들어져. 그럼 아무래도 정자수라든지 이렇게 정력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절대적으로 뭐 여자하고 뭐 이렇게 룸사롱 간다든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여자 하나 만나면 그냥 오로지 한 여자하고 1초 종사하는 사주예요. 다른 여자는 절대 안 봐. 근데 전혀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땐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겠죠. 왜냐면 대운에서 물이 들어오면 비가 막 이렇게 쏟아지면 이 땅을 내가 다 가질 수가 있으니까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겠죠. 그래서 대운이 중요한 거예요. 대운이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결혼도 하고 좋은 여자를 얻고 쉽게 말해서 여자한테 인기도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운이 땅으로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 맨 여자랑 이혼하고 깨지고 여자 때문에 돈 나가고 이런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 사주 이 운에 따라서. 근데 지금 현재는 나이가 지금 올해 이제 50인데 기가 막히게 좋은 운이 들어와 있어요. 을해인데 지금 해대운을 맡고 있다. 해대운. 이 해수라는 건 역학 공부를 좀 하시면 약간 따뜻한 물이에요. 60% 비가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 그럼 물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지하수도 차겠죠. 이렇게. 거기에 나무가 어때요? 잘 자라겠죠. 이 땅도 충분히 어때요? 다 적시니까 관운이 생기고 문서를 잡게 되는
큰 60% 대운이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는 신축, 이 얼어있는 땅이 들어와서 이 똑같은 본인하고 소띠 똑같은 땅이 들어와서 이게 또 땅이 지진이 났으니까 그 지진이 났는데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60% 물이 들어온 상태에서 20% 땅이 들어오니까 약간의 지진만 나고 그냥 자천만 되고 죽이질 못한 거예요. 문정부에서. 대운이 좋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틀려요. 올해는 이민년이에요. 물하고 나무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이 최소한 4개월은 가요. 그러니까 입춘서부터 이 임수가 한 4, 5개월 정도는 임수 기운이 강하다고. 그럼 20%또 비가 막 와. 그럼 이 물이 많아지겠죠. 이렇게. 물이 많아지면 이 나무가 어때요? 잘 자라고 땅이 기름져지니까 80% 올해는 1년 운이 좋은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달로 봤을 때는 2월달이 이민달이에요. 물하고 나무가 들어오고 3월 초에는 개수가 또 들어와. 이게 뭘 뜻하느냐? 90% 대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누구의 책사라 그랬어요? 윤석열 후보 책사예요. 제가 아마 전에 한번 그 김종인 박사하고 윤석열 총장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이 삼각관계다. 왜 그러냐면 이 한동훈 이 부원장 같은 경우는 화토가 되게 많은 사주야. 근데 윤 총장은 땅은 작은데 물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햇볕이 없어. 그럼 반대로 이 옆에 이렇게 두게 되면 40%이 토가 이렇게 들어오고 햇볕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윤 총장한테는 최고로 궁합이 좋은 사람이에요. 물론 김종인 박사도 제가 궁합이 좋다고 했는데 김종인 박사 같은 경우에도 화토가 어느 정도 많이 있는데 김종인 박사도 운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요번에 쉽게 말해서 김종인 박사 그 문제 한번 터졌었죠. 뭐 선대위 해체했을 때 그때 아마 결정적으로 조언을 한 사람은 이 사실은 추정이에요. 한동훈 부원장이 조언을 한 거예요. 다 김종인 박사까지 다 쳐내라. 그리고 새로 하자. 아마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책사하면. 근데 윤석열 총장이 가장 사실은 궁합도 좋고 또 같이 오랜 동안 호흡도 맞춰왔고 가장 믿을 만한 후배예요. 힘들 때마다 조언을 해서 정말 바른 답을 항상 이렇게 궁합이 좋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의 대부분은 이익을 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부원장 손을 들어줬다 생각을 해요. 조언을. 뒤에서 그리고 모든 거를 이렇게 조언해주는 책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제목에서도 이 책사의 운을 보면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답은 딱 나오거든. 만약에 한동훈 검사가 예를 들어서 한동훈 부원장이 운이 나빠. 그럼 윤석열 총장도 사실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운이 지금 대운이야. 그럼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이 관운이 생긴다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중앙지검장 자리를 꿰차겠죠. 그럼 누가 제일 무서워할까요? 친문정부나 문재인 쪽에서는 윤 후보보다는 지금 이 한동훈 검사를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약점이 없거든. 대운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끝까지 어때요? 국민의 편에 서서 진짜 이런 장하원의 디스크 이건 완전 파헤쳐가지고 이 손해본 거 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진짜 믿고 한 거잖아. 누굴 믿었겠어요? 기업은행을 믿었겠어요? 지금 현재 문정부의 완전히 실질적인 권력자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하고 그 사람 동생이라니까 믿고 투자를 한 거야. 근데 완전히 먹튀한 거 아니야. 사기치고. 그게 나쁜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장하성이를 하나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믿고 투자한 사람은 사실은 진보나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왜? 이 사람들이 하고 이 사람들이 투자하고 이 사람 동생이 하는 건데 믿을만하다 하니까 좌파나 진보 쪽에서 투자한 거예요. 뭐 자기 편까지 제살 깎게 다 사기를 친 거라고 지금. 진짜 검찰 개혁이라고 그 우리가 지나온 걸 다 봤잖아요. 지금 결과가 예를 들어서 뭐 조국 사태 지금 해서 한동훈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4년을 때렸잖아요. 조국 부인한테. 그럼 결과적으로 쉽게 말해서 한동훈 부원장이나 윤석열 후보가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그 난리친 조국 수사한다고 자기 편 수사한다고 난리치고 국회의원들 지금 다 있잖아요. 민주당에. 근데 하나도 뭐 이렇게 뭐 얼굴 붉히거나 사과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국민들이 그런 걸 보고 그런 걸 쭉 봐왔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